내일부터 정상화합니다. 파업은 8일 만에 끝이 났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내일 출범합니다. 윤장현 당선자로부터 직접 새로운 광주의 비전을 들어봅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은 더욱 강도 높게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관제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서지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CCTV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기화될 뻔했던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내일부터 정상화됩니다. 파업은 8일 만에 끝났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임금 협상이 파업 8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광주시의 중재로 노사가 3.65%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노조원들이 오늘 오후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협상안은 파업 전 강훈태 광주시장이 제시했던 3.62% 인상에서 1,000원가량 더 인상된 3.65%로 운전원 1명당 한 달 평균 임금 11만 6천 원이 오릅니다. 임금 소폭 상승에도 노조가 동의한 데는 2015년부터 상여금을 통상 시급 전환하는데 노사가 합의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안을 받아들여서 내년을 보고 다시 그 안을 합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인상안으로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26억 원가량이며 광주시는 준공영제로 광주시 예산이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만큼 앞으로 더 투명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는 회계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정상 검사 과정이 정말 투명하게 올바로 쓰여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으로 지난 23일부터 운행률 약 70-80% 선에서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해왔던 광주시는 내일부터는 운행을 전면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극적인 협상 타결로 버스 파업은 민선 6기와 더불어 끝나기도 했지만 파업으로 불거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새로 출범할 민선 7기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장현 당선자를 직접 만나서 새로운 광주의 비전과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윤 당선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민선 6기에 이것만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토건 중심, 일회용 행사 중심보다도 사람 존중, 생명 중심의 그런 광주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울러서 일자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죠. 일자리 창출과 우리가 복지가 필요한 곳에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광주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희망광주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고요. 기본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나 수송률이나 또는 그 투자되는 공사비가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지 않는지 그걸 확실히 한번 따져보고 시민 여러분들과 전문가들께 한번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민선 6기 시도지사가 함께 교체가 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너무 아쉬웠죠.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고 미래를 함께 꾸려가야 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신영산강 시대부터 시작해서 영광 원전의 안전 문제, 우리 아이들의 남도 학숙의 증축 문제, 또 빛가람 혁신도시를 공동 잘 개발하는 문제, 아울러서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을 혁신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미래의 광주 전남의 큰 규모 경제를 가지고 신황해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상생 협력의
파트너로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지적되어 온 게 바로 행정 경험 부족, 이 말씀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 어떻게 돌파하실 작정이십니까?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것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은 가치나 철학의 문제다라고 해서 저를 뽑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 경험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은 저와 함께 일하는 7천여 공직자들이 정말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공직사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치와 철학이고 조직 내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갖고 있는 행정 경험의 역량들을 꽃 피우도록 하는 것이 시장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고 저에게 경영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6기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이끌 신영산강 시대 실행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말쯤 출범할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7대 상생발전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영산강 시대 광주 전남 상생 정책으로는 아시아 문화전당 관련 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과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무안공항 활성화, 그리고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희망광주 준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광주 전남 공동으로 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민선 2기 광주교육도 내일 장휘국 교육감 취임식과 함께 출범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혁신교육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의 소통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한 열린 행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교육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학교를 전체 학교의 20%까지 늘리고 자치단체와 협의해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교실을 늘리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난달 선거 결과는 혁신 교육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그리고 청렴한 교직 사회, 또 혁신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보수색이 짙어가는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가져가는 일은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시국선언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교육부는 참여 교사들을 조사하지 않은 광주시 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을 지난주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8명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전교조의 법의 노조 판결이 내려진 점도 정부와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요구에 답을 해야 하는 것도 직선 2기 광주 교육의 과제입니다. 특히 학력 하락 문제가 가장 큰 선거 쟁점이 됐다는 건 정확한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학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전남 지역 재보궐선거 공천 후보군이 이르면 오늘 밤 발표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저녁 730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려 경선 지역과 컷오프 결과, 전략공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의 부실 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전담팀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진도 VTS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진도 VTS의 근무자들이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명이 한 계조를 이루어 선박 운항 상황을 면밀히 관제해야 하는데 근무자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겁니다.
이 의혹은 지난 27일 진도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했냐고 물었지만 진도 VTS 센터장은 CCTV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안에서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항시 기록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없었다는 건 문제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오작동이 됐다. 오작동이 됐으면 고쳐가 그걸 계속 돌려야지. 그걸 왜 없어요? 그 없이 이런 관제센터에 CCTV 없는 관제센터 하나 이해가 안 가는데. 검찰은 이 CCTV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의심하고 대검찰청에 CCTV 영상 복원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원 일부가 근무지 이탈 상태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직원들이 진도 VTS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직원들의 근무 태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무 태만 정황과 CCTV 삭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인천항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재판부는 조타실 등 선박 내부와 구명시설, 고박시설 등을 둘러보며 선박 구조와 선박 내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피고인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사고 당시 배가 급격히 기울어 승객 구조가 어려웠다는 선원들의 증언을 검증했습니다. 오늘 검증에는 검사와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5명이 참석했고 피해자 가족 4명이 동행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하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온 혐의로 업주 32살 이모 씨와 종업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상가에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손님 1명당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고객으로 저장된 번호가 만여 개가 나왔다며 이 번호가 어떻게 확보됐는지 실제 성매수에 사용이 됐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원 감축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사업에 광주와 전남 지역 9개 대학 30개 사업단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대상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전남대에서 7개 사업단, 호남대와 순천대에서 각각 6개 사업단 등 9개 대학 30개 사업단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모두 2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대신 입학 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평균 8.7% 감축됩니다. 여성 인구 우위 현상이 광주는 19년째, 전남은 2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4 통계로 본 광주 전남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전체 인구 152만 2천여 명 가운데 여성 인구는 50.3%로 지난 96년 이후 19년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전체 인구 157만 7천 명 가운데 여성 인구가 50.6%로 21년째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구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광주는 40대 비중이 16.9%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60세 이상 비중이 32.6%로 가장 높았습니다.